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검정사 4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오시게 되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41번 문제 볼까요? 자, 굴절률을 측정할 때 공면법, 다른 말로 스퍼법을 뜻합니다. 이때 가장 오차가 많은 방법 또는 가장 정확한 방법,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50대 50법이고 오차가 많은 방법은 평균법이죠. 41번의 답은 1번이고요. 평균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차가 심하고 잘 보이진 않아요. 주로 50대 50법을 쓰거나 명멸법까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41번의 답은 1번. 공면법 또는 스퍼법이죠. 물방울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스퍼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50법은 바로 이거 여기 어두운 부분 절반, 밝은 부분 절반. 요때의 수치를 읽어주는 게 바로 50대 50법입니다. 자, 보석을 확대 검사해 봤더니 경계선이 이중으로 보인다, 더블링이 보인다. 그러면 이 보석은 더블 리플렉티브 보석, DR 보석입니다. 대부분의 DR 보석은 전부 다 더블링이 보이긴 하지만 심한 더블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자, 지르콘은 DR 보석이고요. 자보라이트와 알만다이트 SR 보석입니다. 더블링 나올 수 없어요. 몰다바이트 천연 유리죠. SR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더블링 현상이 보일 수 있는 보석은 DR 보석인 지르콘 하나가 되겠습니다. 42번 답은 1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이렇게 하부 능선이 두 줄로 관찰됩니다. 테이블을 통해서 밑을 보실 때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중상 또는 더블링. 지르콘이고요. 지르콘은 굴절률 측정이 불가능한 OTL 보석입니다. 그래서 심한 더블링이 감별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43번 평광기 문제예요. 평광기. 옳지 않은 것은 자, 쭉 보니까 스펙트럼은 분광기로 보는 거죠. 분광기로. 43번의 답은 4번입니다. 44번 유리봉으로 광학상을 본답니다. 광학상. 그랬더니 결과가 불수아이가 나왔대요. 자, 이 불수아이는 황소의 눈 또는 물소의 눈 이렇게 하는데요. 오직 쿼츠에서만 나오는 현상이죠. 쿼츠. 그러면 쿼츠는 어디에 들어있죠? 쿼츠는 그래서 불수아이는 백수정 또는 쿼츠까지만 외우시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자, 쿼츠는 일축성 보석이죠. 일축성 보석. 그래서 광학상하고 7정계를 알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축성 보석에 해당되는 보석들을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불수아이 한번 볼게요. 답은 3번입니다. 여기 유리봉이고요. 여기 유리봉입니다. 유리봉 밑에 쿼츠가 있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둥근 원으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일축성 광학상. 그런데 원형으로 보인다고 해서 불수아이가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염산에 발포하는 즉 탄산염 보석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차보라이트는 가닛입니다. 가닛. 나머지는 탄산염 보석에 해당됩니다. 45번 답은 1번이고요. 요게 방해석이고요. 칼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라고나이트고요. 요 세 보석은 산호예요. 그리고 요 보석은 진주, 그리고 진주를 키우는 모페, 그리고 로도크로사이트, 로도나이트가 아니에요. 로도크로사이트. 그리고 얘는 말라카이트, 다른 말로 공작석이라고 합니다. 공작석.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탄산염 보석, 그리고 염산과 물의 희석 비율까지. 물 10에 염산 1입니다. 10대 1이에요. 46번 또 평광기 문제네요. 다크 포지션에서 항상 밝은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이 보석들은 미정질, 즉 다결정질 보석이 되겠습니다. 다결정질 보석에는 미정질과 음미정질이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미정질인지 어떤 게 음미정질인지 알면 풀 수 있겠죠. 자, 크리소프레이즈가 바로 음미정질 보석이에요. 음미정질. 46번 답은 3번이고요. 사진 볼게요. 자, 사드, 크리소프레이즈, 크리소콜라, 아게이트, 블러드스톤, 제스퍼, 모스 아게이트, 오닉스, 사도닉스, 덴드리틱 아게이트, 파이어 아게이트, 염색 녹색 칼세도니, 총 12종류가 칼세도니에 해당합니다. 이 칼세도니는 음미정질이에요. 다결정질 중에서도 일반적인 현미경으로 입자가 보이지 않고 전자현미경으로만 입자가 보이는 정말 미세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미정질 보석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음미정질 보석이 바로 칼세도니이고, 이 칼세도니는 퇴저감에서 나오는 보석입니다. 대표적인 퇴저감 보석은 오팔, 칼세도니, 터키석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거기까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47번 컬러 필터로 염색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보석은, 자 보죠. 자, 그러면 일단 사진부터 볼게요. 이렇게 첼시 컬러 필터는 원래 에메랄드 필터예요. 천연 에메랄드는 약한 적색이 보이고요. 합성 에메랄드는 강한 적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에메랄드를 섞어놓고 에메랄드가 섞여 있어도, 천연과 합성이 섞여 있어도 첼시 컬러 필터로 보게 되면 감별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 응용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염색 녹색 제이다이트, 염색 녹색 네프라이트, 염색 녹색 칼시도니까지가 약한 적색에서 핑크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적색은요, 합성 청색 스피넬이 또 강한 적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첼시 컬러 필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서 봤더니 염색 여부를 알 수 있는 거를 물어보고 있죠. 바로 염색 녹색 칼세도니가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답은 3번이에요. 48번 분광기, 스펙트럼 보는 장비죠. 스펙트럼. 분광기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분광기는 주로 검사법과 검사 결과를 물어보죠. 얘는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투과법, 내부반사법, 외부반사법, 이 세 가지가 주로 분광기의 검사법이에요. 흡수법 이런 건 없습니다. 48번 답은 2번이고요. 사진 보실게요. 이렇게 보석이 작고 투명할 때 빛이 내부로 들어가서 나오게끔 하는 내부 반사법,
보석이 자꾸 투명할 때예요. 자, 보석이 불투명할 때. 불투명 보석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외부 반사법.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빛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투과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광기 측정이 가능합니다. 49번. 분광기 검사에서 453나노미터 또는 477나노미터 또는 497나노미터 이 분광 라인은 주로 발색 원소가 철일 때 나오는 거예요. 철, Fe. 보석 안에 Fe가 듬뿍 들어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흡수 스펙트럼, 주로 희미한 라인이 보입니다. 이 네 가지 보석 중에서 이런 류의 철 성분이 나오는 것은 바로 페리도트가 되겠습니다. 49번의 답은 3번이에요. 50번. 공기 중의 비중이 4.440이고 이 문제는 정수법 문제이죠. 정수법. 공기 중 무게에서 물속 무게를 빼신 다음에 나온 숫자를 공기 중 무게로 나누시면 됩니다. 답은 2죠. 사진 볼게요. 이렇게 공기 중 무게에서 물속 무게를 빼는 겁니다. 항상 물속의 무게가 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온 숫자를 공기 중 무게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중이에요. 정수법.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정수법 측정 때, 정수법을 측정할 때 조건 1캐럿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석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공질 보석, 보석에 구멍이 있는 보석들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4도일 때 가장 정확하다. 51번. 특수효과 중에서 교차 침상을 물어보고 있죠. 교차 침상. 그러면 교차 침상은요, 아스테리즘, 스타 효과가 나옵니다. 51번의 답은 2번이고요. 앞전에 컬러 체인지는 문제를 풀었죠. 우리가 컬러 체인지는 I 같은 경우는 이리디센스라고 해서 빛의 간섭이죠. 요거는 파이어 아게이트. P는 플레이 오브 컬러 58입니다. 사진 보실게요. 내부에 정말 미세한 교차 침상이 듬뿍 들어있을 때 그 보석은 이렇게 스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스타 효과. 이런 스타 효과를 성체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아스테리즘이라고 해서 대문자 A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세한 침상이 있을 때, 이건 교차 침상이 아니죠. 미세한 침상이 있을 때 나오는 특수효과를 우리는 개차이라고 말을 하죠. 자, 52번. 보석 드릴링, 보석에 구멍을 뚫는답니다. 이건 보석 가공 문제예요. 보석 가공 문제. 자, 보석에 구멍을 뚫을 때 연마제로 다이아몬드 분말을 사용한다? 이럴 때는 매우 정밀한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비교적 고운 크기의 입자를 사용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고운 입자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연마제의 입자가 굵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분말은 주로 입자가 고운 400 그릿에 해당합니다. 52번의 답은 1번이에요. 53번. 보석 연마할 때 보석 가공 문제죠. 접착제는 셀락과 감탕의 혼합제다. 이때 혼합 비율은 단순 암기고요.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셀락과 감탕의 혼합 비율은 20대 1. 자, 53번 답은 1번이고요. 54번. 난발 세팅, 다른 말로 프롱 세팅이라고 해요. 프롱 세팅은
귀금속 파트의 문제네요. 귀금속 파트. 귀금속 파트는 금, 은, 백금, 그리고 세팅 기법, 그 다음에 무슨 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투명하고 패시된 보석이 많이 사용합니다. 2번 보석의 배질면 주위 전체를 금속으로 감싸. 이거는 배질 세팅이죠. 54번의 답은 2번이에요. 배질면 주위를 금속으로 감싸는 세팅 기법, 배질 세팅이다. 옳지 않은 거 답 2번입니다. 55번 58면을 가지고 있는 라운드 브릴리언트에 33개의 면이 있는데 윗거들면, 자 윗거들면 어퍼거들이죠. 어퍼거들 윗거들면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어퍼거들은요 총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어퍼거들은 총 16개. 5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어디가 어퍼거들이죠? 여기 어퍼거들이죠. 어퍼거들. 자, 개수 한번 세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16개 해당되죠. 그리고 크라운 면은 전체가 33면. 56번 혼합 컷, 믹스드 컷 틀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다이아몬드도 라운드 브릴리언트 말고 팬시 컷이라고 그랬죠. 팬시 컷은 또는 이런 혼합 컷은 원석에서 최대한의 중량을 회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컷들입니다. 자, 틀린 것을 좀 볼게요. 크라운은 캐보션 형태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퍼빌리언은 브릴리언트형으로,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2번 크라운이 브릴리언트고 퍼빌리언이 캐보션 형태로 연마됐다? 이거 틀렸습니다. 퍼빌리언이 캐보션을 어떻게 연마할 수가 없죠. 자, 답은 2번이고요. 크라운은 브릴리언트고 퍼빌리언은 스텝이다. 괜찮죠? 크라운은 높은 캐보션이고 퍼빌리언은 낮은 캐보션이다. 괜찮습니다. 56번 답은 2번이고요. 틀린 거예요. 사진 볼까요? 일반적인 믹스드 컷 중에 가장 흔한 게 바로 요거죠. 상부가 캐보션이고요. 하부가 브릴리언트, 즉 패스티드 연마가 된 겁니다. 주로 색깔이 짙은 자수정 같은 경우 이렇게 연마를 하고요. 이런 연마 형태를 버프텁이라고 합니다. 믹스드 컷의 일종이에요. 57번 텀블링 연마할 때 건식 연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텀블링 연마는요 건식과 습식이 있어요. 건식과 습식을 나누는 방법은 경도예요. 경도. 건식은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 즉 경도가 낮은 것들. 경도가 낮은 것을 텀블링 연마할 때 물을 넣지 않고 연마를 하죠. 자, 플로라이트는요 모스 경도 4예요. 그래서 가장 경도가 낮은 보석입니다. 57번 답은 1번이고요. 이 플로라이트는 주로 형석이라고 하죠. 형석. 수정 같은 경우는 모스 경도가 7이고요. 토파즈는 모스 경도 8입니다. 사파이어는 모스 경도 9고요. 보석의 내구성 파트에서 경도 1번부터 10번까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57번 답은 1번. 58번 댐 작업 시 귀금속 파트예요. 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재, 반지 같은 것이 절단되어 있을 때 그 절단면을 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댐이죠. 옳지 않는 거. 자, 보세요. 1번 댐은 장력이 적어 바탕 금속 표면에 잘 퍼져야 한다. 맞죠? 잘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2번 댐은 접합해야 할 바탕 금속보다 용점이 높아야 한다. 높으면 안 되죠.
그럼 접합해야 할 그 금속이 먼저 녹아버리겠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유동성이 좋아서 미세한 틈 사이에 잘 메꾸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맞죠? 4번 강인성, 내식성, 내마멸성, 색, 조화 등이 요구된다. 맞죠? 58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토치를 가지고 붙이고 있는, 반지를 붙이고 있는 땜 작업이죠. 59번 캐보션 연마 중에 어두운 색의 보석을 10개 하기 위해서, 이거는 캐보션 보석의 안바닥 아래쪽을 파는 겁니다. 안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2가 되게끔, 이런 것을 할로우 캐보션, 즉 오목 캐보션이라고 합니다. 59번 답은 4번이에요. 60번 오각형을 연마할 수 있는 인덱스 기어. 자, 인덱스 기어 먼저 볼까요? 이게 인덱스 기어예요. 인덱스 기어. 인덱스 기어는 숫자가 써 있는 거고요. 여기에 최대 120 인덱스 기어가 있는데 120 인덱스 기어는 이 기어가 1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깎고자 하는 그런 연마 형태를 그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자, 오각형을 연마할 수 있는 인덱스 기어. 자, 32 나누기 5, 64 나누기 5, 80 나누기 5, 96 나누기 5 하시게 되면 80 인덱스 기어는 오각형을 깎을 수 있죠. 나누어서 딱 떨어지는 것들이 보통 연마가 가능한 인덱스 기어가 되겠습니다. 60번의 답은 3번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보석 가공 파트의 문제인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나누어 보세요. 나누어서 딱 떨어지는 게 바로 연마가 가능한 인덱스 기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